일할수록 빚뜸이고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? 일을 하면 돈을 벌어야 될 건데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빚등이 올라앉고 이렇게 청년이 진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라. 참 기가 찬 일입니다. 당신 아들이 회사 돈을 횡령했으니 대신 갚아라. 이런 요구를 받으면 부모가요. 우리 아들이 그리 나쁜 아들이 아닌데 어쩌다가 이렇게 가슴이 철렁하겠죠. 근데 제과업체 영업사원들한테는 흔한 일이라는 겁니다. 자녀들이 큰 제과업체에 들어가면 대기업 들어가서 좋아할 건데 하루아침에 이런 빚독촉에 시달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? 자, 이 현수막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김모 씨는요. 1년 전만 해도 대기업 제과업체 영업사원이었는데 하루에 1,000원짜리 과자를 1,000개 이상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1,000원짜리를 1,000개를 판 다음에 하루에 100만 원 이상씩 팔아야 된다는 거죠. 자, 그러니까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판매처에 덤핑으로 넘기고 빚을 내오다 결국 파탄이 났다는 겁니다. 즉 1,000원짜리 과자를 100만 원 이상씩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팔 수가 없으니까 과자 먹는 것도 한계가 있지 뭐 그래 많이 팔 수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1,000원짜리 과자를 뭐 500원에서 넘기면 50만 원에 넘기면 그러면 남은 50만 원의 차액은 자기가 메꿔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차액을 더 마련하지 못하자 회사는 횡령한 거라고 자인서를 요구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과업체의 전 영업사원은 제가 다 갖다 썼대요.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. 그만큼 쓸 데가 어디 있냐고. 내 통장 내역 보지 않았냐고. 회사의 압박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입사 때 신원보증을 쓴 부모한테 찾아가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. 제과업체 전 영업사원은 소장이 자기 부모한테 내 아들이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이 돈을 갚아라.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기가 차겠죠. 돈 벌러 갔다가 빚을 덤터기로 쓰고 왔으니까요. 제과업체는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에 따라 납품가를 바꿉니다. 즉 이마트 같은 데는 좀 싸게 하고요. 동네 슈퍼 같은 데는 유통기한 좀 얼마 안 남은 부분을 갖고 주면서 또 더 싸게 하기도 하죠. 제과업체는요. 대형마트에 파느냐 동네 슈퍼에 파느냐고 납품가가 다른데 대량 구입하는 대형마트는 좀 싸게 공급하고 동네 슈퍼에는 조금 더 비싸게 주로 영업사원을 통해서 납품한다는 겁니다. 즉 마트하고는 위에서 딱 정리해서 할 거고 영업사원은 동네 슈퍼들한테 이렇게 감당을 하라는 모양인데요. 슈퍼 주인 입장에서는 홈플러스는 400원에 주면서 자기들한테는 600원에 주니까 예를 들어 슈퍼들이 따지지 않겠습니까? 너들 왜 인마 마트에서는 400원에 넘기면서 우리한테는 600원 받냐? 이러니까 영업사원들이 이 동네 슈퍼에 팔려면 그 600원 이하로 넘기니까 자기 월급에서 까지는 거랍니다. 그래서 영업사원들은 실적을 위해서 자기 돈을 채워놓는 덤핑 판매에 내몰리고 중간에서 파탄이 났을 때 회사는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신원보증인인 부모한테 내라는 겁니다. 즉 보정보험을 받고 있는데 사원들한테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비 차원에서 임보정, 즉 부모의 보정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영업사원들 부모는 거의 노이로제 정세를 보이고 있다는데요. 한 엄마는 아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8천만 원을 갚아라고 연락을 받았답니다. 대기업에 들어간 아들이 횡령 혐의를 쓰고 8천만 원의 빚을 받았다. 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아들이 입사한 게 7년 전인데 7년 동안 8천만 원 빚이나 생겼습니다. 그런데 이 2년짜리 만료인 신원보증을 했는데 그 신원보증이 계약이 연장되어 있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엄마는 내 글씨가 아니에요. 볼펜을 잡지도 않아. 누가 썼는지 계약을 갱신 안 했는데 신원보증이 갱신한 것처럼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. 자, 대기업들이 영업사원한테 희생을 강요하고요. 그 가족한테까지 회사 손실을 막는데 협박을 하고는 용도로 신원보증이 들어가는데요. 정부는 뭘 합니까?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어요. 이런 찌꺼리를 하는 굉장히 관행화되어 있는 겁니다. 이거 과자뿐만 아니라요. 온갖 분야, 음료수도 그렇고 식품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이런 게 수두룩합니다. 그래서 청춘들을 갖다가 영업사원으로 모집해가지고 거기에 지가 덮어쓰게 하는 마치 피라미드 판매, 다단계 판매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정상적인 기업들이 하고 있는 데서 이 정부가요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됩니다.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.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양수의 뉴스브리핑
출판,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.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. 죽어도 회원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.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. 23일부터 회원가입이 시작됩니다. 개봉합니다. 요즘 영화값이 시간별로 그리고 주중 주말별로 또 좌석이 좋은데 좀 나쁜데 별로 이 천차만별입니다. 시간별로도 주중에는 6가지, 주말에는 3가지, 좌석도 이코노미 스탠다드 프라임 해서 3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차등하고 있는데요. 결국은 이 가격 차등화라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한마디로 극장에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. 실제로 뭐 브런치 해가지고 그 1시 이전에 영화를 보는 사람이 별로 많지도 않고 또 심야 나이트에 보는 사람도 별로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아예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시간대에 싸게 파는 거 지금도 조절을 하고 이런 게 다 있었지 않습니까? 심야 할인도 있었고요. 그런 걸 갖다가 이제는 완전히 그냥 하루 종일 확산해서 사람이 많이 보는 시간대의 가격을 역으로 좀 올린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. 또 이 자리도 그렇습니다. 전체적으로는 프라임 존 비율이 한 40%고 가격이 내리는 이코노미는 20%라서요. 이 관객들은 가격 인상으로 이렇게 느끼기가 쉽다는 겁니다. 또 이 좌석도 팔 때 보면 우선적으로 이 프라임이라고 부르는 좀 보기 좋은데 비싼 좌석부터 먼저 팔고 이코노미 존은 이 관객이 많을 때도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대부분 프라임 존을 선호하니까 1,000원 인상의 무게가 실린 거고요. 사실상 이 관객 입장에서 보면 전보다 가격이 낮아지는 좌석은 적어서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영화 보기 좋은 시간대에 좋은 좌석이 전체적으로 인상되는 느낌이다. 극장이 돈을 더 벌기 위한 꼼수다. 또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. 이코노미를 사가 영화가 시작되면 프라임 존으로 옮겨가는 메뚜기족도 있다는 겁니다. 자, 뭐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. 뭐 극장에 돈 버는 것이 티켓값이 아니고 팝콘이나 광고 수익이다. 물론 팝콘하고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벌기도 합니다만 티켓에 팔았어도 돈을 벌죠. 그런데 티켓에서는 거의 돈을 못 번다라고 이야기하는 음살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. 관객은 무엇 때문에 15분, 20분씩 영화 하나 보려면 광고를 그렇게 보고 있어야 됩니까? 더 나아가 뭐 2억 명으로 전체 관객이 1년간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. 3년째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인건비는 올라간다는데 뭔 놈은 극장에 일하는 사람 인건비 올라갑니까? 내가 볼 때 요즘 일하는 사람을 더 줄여버렸더만요. 그리고 이 좌석 점유율이 30% 하루 평균 평일에는 6%가 안 된다.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요. 나는 이것도 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극장이 만약에 이렇게 좌석 점유율이 낮아서 수지가 맞지 않는 장사 같으면 문 닫는 데가 속출할 건데 제가 알기로는 뭐 CGV니 뭐 롯데시네마니 메가박스 요즘 이 3개밖에 더 있습니까? 대한민국의 극장이. 이것 중에 생겼다가 문 닫는 거 보셨습니까? 저끼리 경쟁해서 닫는 거는 있어도 한번 생기면 문을 안 닫는다는 것은 돈이 된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일본이 극장값이 2만원이고 중국이 13,000원 수준인데 한국이 뭐 극장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 정상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일본과 중국보다 한국의 영화 산업이 그래도 더 크지 않습니까? 자, 그래서요 이 영화 비용이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나 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에 비해서 너무 싸다고 지금 영화 관계자들은 주장을 하는 모양인데요. 그러면 올리세요. 자, 올리면 관객이 확 떨어질까봐 겁이 나서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영화 하지 마세요. 누가 적자나는 영화 산업에 있으라고 합니까? 죽는 소리 다 해도요. 영화도 산업화돼서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 비정규직 박봉에 시달리지만은 그 산업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제작, 투자,
배급, 극장 이런 쪽은요 굉장히 돈이 되는 재벌들이 참여하는 그런 주요 산업으로 엔터테인먼트 쪽이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하고 있는데 뭔 울상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까? 자, 이 영화 자석 갖고 꼼수 쓰지 말기 바랍니다.